7월 23일 09시 필리핀 북동 해역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입니다. 이 태풍의 특징은 15m/s 이상 강풍력이 태풍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풍력 직경이 930km에 달해 대형 태풍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크기입니다. 한편 7월 23일 21시에는 필리핀 루손섬 부근 해역에서 태풍 제8호 꼬마이가 발생했습니다. 7월에 들어와 6개째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일최고 기온은 경기도 광주 태촌이 37.6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여름 폭염이 진행 중입니다. 일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원도 강릉이 27.6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열대야입니다. 기상청 특보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06시 기준입니다.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되어 거의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는 곳은 강원도 태백과 평창, 제주도 한라산 정도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내려졌습니다. 멀리 남쪽에 있는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의 영향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발표 시각은 한국 시간 24일 03시입니다. 어제 7월 23일에 태풍이 2개 발생했습니다. 먼저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필리핀 루손섬 부근에 태풍 제8호 꼬마이가 발생했습니다. 멀리 남쪽 괌 부근에 열대요란 98W는 레드서클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에 괌 부근에서 발생하는 열대저하부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열대저하부가 태풍이 되면 태풍 제9호 크로사가 됩니다. 태풍 발생 타이밍에 따라서는 트리플 태풍이 됩니다. 매우 빠른 페이스로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태풍 예상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입니다. 7월 24일 15시에는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5m/s, 강도 2의 태풍이 됩니다. 강풍력 크기는 930km로 매우 크지만 태풍은 크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이 태풍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26일 03시경에는 중국 남동 해안에서 열대지하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제8호 꼬마입니다. 7월 24일 15시에는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4m/s, 강도 1의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제7호와 함께 더블 태풍이 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태훈님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닐라에 일주일 넘게 폭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바지 해협을 지나갔던 태풍 제6호 위파와 이번에 발생한 태풍 제8호 꼬마이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필리핀 루손섬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벌써 여러 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12시입니다. 멀리 남쪽 해역에는 열대요란의 등압선이 3개 보입니다.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 그리고 태풍 제8호 꼬마이, 그리고 괌 부근에 열대저하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풍이 발생하면 태풍 제9호 크로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확대된 고기압이 덮고 있습니다. 고래꼬리형 고기압입니다. 이것은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겹쳐졌을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폭염을 가져오는 기압 배치입니다. 이 3개 태풍이 이 강력한 고기압과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실은 6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8월 6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날도 우리나라에 고래꼬리형 기압 배치가 나타났습니다. 열돔이 덮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풍 3개가 열돔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태풍 제8호 프란시스코, 제9호 레키마, 그리고 제10호 크로사, 트리플 태풍이었습니다. 레키마라는 태풍명은 지금은 꼬마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세 태풍은 그 완력으로 열돔을 뚫고 북상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레키마는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사는 일본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세 태풍이 고래 꼬리형 기압 배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레키마는 카테고리 4의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중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뒤 태풍 목록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제명된 태풍 레키마를 대신해 제출한 것이 태풍 꼬마이입니다. 꼬마이라는 태풍명은 이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태풍 7호와 태풍 8호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보통 열대 저기압의 거리가 1000km 이내일 때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납니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서 태풍이 예상외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고기압과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 사이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내려져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열대요란의 등압선이 3개 보입니다. 함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태풍 제1호가 과거 5번째로 늦게 발생했습니다. 태풍 제1호가 6월 11일에 발생했습니다. 해면 수온은 매우 높은데 좀처럼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풍 제1호가 발생하고 난 뒤 7월에만 태풍이 6개 발생해 합계 8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평년에는 7월에 태풍이 3.7개 정도 발생합니다. 벌써 평년의 태풍 발생수를 대폭 넘어서고 있습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의 높은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 시스템은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태풍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돌려봤습니다. ECMWF는 저기압 중심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서 뻗은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걸려 있습니다. 태풍 제9호 크로사는 일본 남동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FS는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저기압은 없습니다. 태풍 제9호 크로사는 역시 일본 남동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또 새로운 열대요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 있던 고래 꼬리형 고기압은 어느 정도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태풍들이 열도움을 해소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